한동안 험지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정말 험지, 진정한 실질적 험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TK 지역은 보수당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곳인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맞서서 도전하는 세 분의 후보 모셨습니다. 네, 알레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자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포항의 큰바위 얼굴 허대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과메기도 빨간 옷만 입고 나오면 당선된다는 험지 포항에서 지역주의에 맞서서 공직선거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3남 1녀의 아이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북 정치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경북의 강고한 지역주의를 넘어서고야 말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42.4%를 득표하고 낙선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지역주의를 반드시 넘어야겠다는 각오로 또 다시 뛰고 있습니다. 알레오 시청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그 자기소개는 하셨으니까 네. 동네 소개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포항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포항 제철로 유명한 도시죠. 철강산업, 우리 철강산업으로 인해서 근대화 산업화를 이끌어왔다 하는 자부심을 우리 포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MB의 고향으로 더 유명한데 MB 고향이라서 뭐 형님 예산이다 뭐다 큰 혜택을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MB 5년 동안 포항은 거덜이 났습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M&A 또 자원 외교에 포스코의 자원이 대거 투입됨으로 해서 포스코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이 철강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이 포스코가 더불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야 우리 포항이 지금 계속 추락하느냐 다시 재도약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은. 영일만이 그렇죠. 여기 있는 그렇죠. 토끼꼬리 위에 그 만이 네. 영일만이죠. 그렇죠. 우리 세대는 영일만 친구라는 최백호 씨의 노래로 이게 아주 저는 포항하면 과메기 생각나는데요. 과메기 공천. 예, 네. 그렇죠. 과메기도 공천하면 빨간 놈만 입으면 다음에는 피대기 공천도 빨간색 나오겠어. 두르면 당선이 되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이번 공천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울릉도가 이 선거구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울릉도 독도가 네, 독도도 여기죠. 그렇죠. 네. 울릉도가 인구가 1만 명인데 거의 포항의 평균 정도의 정치적인 이 수준이랄까. 이게 득표도 거의 포항의 평균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동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거의 평균치 정도. 허대만 후보님께서는 지난번 시장 선거 나가셔서 42.41% 득표하셨는데 2위로 낙선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아쉽죠. 5명이 출마했는데 42.4% 얻고 낙선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나머지 3사람이 너무 득표를 못했어요.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도 한국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굉장히 엉뚱하게 됐어요. 이 현직 의원인 박명재 의원이 컷오프되고 5명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중에서 4위, 5위 하던 포항 시민들로 보면 거의 듣보잡 수준의 후보들이 경선을 합니다. 4위, 5위 후보끼리만. 네. 그래서 좀 의아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과메기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거의 과메기 수준이죠. 그래도 이게 선거를 하면 과메기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한국당, 미통당하고 경쟁을 사실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과메기가 오든 꽁치가 오든 뭐 거의 뭐 한국당하고 경쟁이라서 쉬운 선거는 늘 아닙니다. 그러게요. 40% 넘게 득표를 하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구도가 원하는 대로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실력으로 이제 이번에 안 되면 네가 실력이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비 후보들 중에서 박명재 현역 의원은 컷오프됐고 그다음에 좀 시민들한테서 경쟁력이 네. 좀 더 있다고 인정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박명재 의원 컷오프되고 전직 시장 하던 분도 낙천. 네. 전에 도의원 하다가 뭐 정무부지사하고 아, 그분들 출마합니까? 아마 이 분 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일단 구도는 네. 잘 짜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분들 화이팅 하셔야 되는데. 아니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그러면 경북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되시는 거예요? 된다면 사실상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이 방송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나중에 아 여기 성지순례도 뭐 오시고 막 이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당선이 된다면 이 아릴레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뭐 또 그런 덕담까지. 지역 분위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제 이거 궁금한 시청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경북 지역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인데 예,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6번 출마하셨고요. 허대만 후보님은 또 하루하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떤 심정으로 이걸 버텨나가고 있는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게 지방의원 선거는 뭐 이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해봤는데 2008년도에 이 국회의원 선거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단체장 선거에 나왔는데 2010년도 지방선거 때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시장 군수 후보가 한 명도 없고 제가 유일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나라도 총대 매야지. 그래도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선거가 벌어졌는데 우리 경북 유권자들한테 한 명의 선택지도 안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총대를 맨다는 마음으로 그때는 출마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게 잘 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네. 떨어지고 나니까 남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금은 재작년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는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제는 조금만 잘 준비하고 주변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 정말 강고한 지역주의를 내가 앞장서서 깨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넘어보겠다 하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선거 경력도 많으신 분도 있고 물론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는 우리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다가 이런 일까지 있어봤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참 여러 가지를 겪는데 제가 경로당이 참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어른들한테 연세 있으신 가면 분들. 덮어놓고 민주당 뭐 내치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경로당에 공을 많이 들인단 말이에요. 막 일찍 가서 뭐 안마도 해드리고 손주 손자 이야기하고 아들 이야기 뭐 일자리 한참 떠들다가 뭐 이 정도면 아주 격려받고 나오는 것보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신발 신을 때 뒤에서 야 저놈 저 민주당이다 이런 소리. 제가 저놈 저 빨갱이다 그 소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한 3, 40분 그냥 온갖 아양을 떨고 나왔는데 헛수고 몸이 확 무너지는 느낌. 실컷 그렇게 막 안마해드리고 할 땐 다 잘 받으시다가 그럼요. 아이고 좋아라 아주 좋아하죠. 하시다가 이제 가려고 하면 근데 또 다 찍어줄 것 민주당이야. 같이 얘기하는데 돌아서 나갈 때 저 민주당이다가. 그게 참 그래요.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그 경상도 사람들이 면전에서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하면 그 제가 수성을에서 선거운동할 때 서울에 기자분들이 와서 보고 당선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취재 다녀보면 이렇게 유권자들이 잘해주는 데를 못 봤대요. 여기 딱 그 나름의 도덕률이 있는데 그 고생하는 사람 보면 일단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다음에 가고 나면 아유 당을 잘못하고 나왔네. 이게 끼리 하는 거지. 그게 면전에도 되고 뭐 명함 던지고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수도권에서 이 정도면 지지율 50%지만 여기서는 한 15%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경상도 문화가 그런 게 좀 있죠. 세죠. 네. 저도 그때 한 28% 받았을 때 네. 체감 분위기는 거의 뭐 되는 줄 알았죠. 40%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40% 이상에가 막 굉장히 고무될 만해요. 그게 그 특히 저 경북 쪽은 그런 문화가 뚜렷해요. 예, 맞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아프죠. 그렇죠. 당을 잘못하고 왔네. 아는 이거요. 괜찮은데. 네, 아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요새는 그런 요즘 말씀 많이 거꾸로 하죠. 합니다. 당은 시원찮아도 아는 괜찮으니까 아만 보고 좀 찍어주시죠.
그러네요. 그럴 때 마음이 참 되게 씁쓸하죠. 사실은 이제 지역주의 이런 대구 영북 뛰는 분들은 늘 영호남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아무리 우수한 이제 인재가 나와도 뭐 아는 게 아는데 뭐 다양히 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 찍어줬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주권자들의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그 맥락은 이제 지역주의 극복하고는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죠. 근데 큰 틀에서 어떻습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에 대구 경북 지역만 이제 보수당 쪽에서 광역단체장을 가지고 하고 기초자치단체장도 대부분 다 석권을 했는데 이제 좀 전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내면의 확신 이런 것들 좀 있으세요? 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돌아보면 DJ 대통령 집권했을 때의 이 지역구도 극복의 방법이 동진정책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김중건, 권정달을 앞세워서 네. 민정당 창당 주역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동진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서진이 돼버렸어요. 기존에 영남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길을 엄청 꺾어버렸어요. 열린우리당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이게 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 조금 부족하지만 인물을 키우고 경험을 쌓게 만들고 역량을 키우도록 하기보다는 당장 써먹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써먹고는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PK를 보면 이 열린우리당 참여정부 때 여러 사람을 발탁을 해서 이게 청와대로 보면 행정관 네. 레벨의 여러 사람이 지금 이 후보로 이렇게 성장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TK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정부 하에서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정부 초기부터 뭐 여러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발탁을 하고 경험을 시키고 또 이게 이 선거에 출마도 시키고 이런 게 이게 뭘까 선순환이 되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좀 확대하면 저는 사람을 우선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길게 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고 넘어서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이 인물을 키우는 방향으로 출마 선언하시면서 그 공약 있으시잖아요. 네. 뭐 역점을 두고 만드셨던 거 혹시 대표 공약. 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초점을 두고 대표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포항은 세계 최고의 철강 도시입니다. 자동차의 뭐 소재가 많이 나온 도시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 포항을 배터리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산업의 소재가 될 배터리 산업이 아주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대학원이 가동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만한 그런 산업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과 아주 인접한 지역에 울산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또 국가 산단이 한 200만 평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아, 그래요? 텅텅 비어 있어요. 1%도 분양이 안 되는 공단이 있어요. 포스코 바로 옆에. 국가공단인데. 네. 웃기는 NBA 선물입니다. 아,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네. 분양이 안 되고 텅텅 비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철강 소재와 AI와 이렇게 배터리와 인근에 있는 이 자동차 부품 공장의 특성을 잘 결합하면 전기차나 이 플라잉카나 뭐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미래형 자동차의 이 거점으로 포항을 한번 성장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땅도 200만 평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이 도시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철강 산업 이후에 이 산업을 포항해서 이 미래형 자동차를 한번 키워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끝으로 이제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해당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만은 오늘 이제 끝내기 전에 한번 꼭 드리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각각 좀 해주시죠. 이 갈릴레오 처음 나왔는데 아주 떨리고 그래도 기대를 엄청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출연하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고 지지도도 많이 올라간다 그러고 그런 기대를 엄청 가지고 왔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정치 지형 변화 없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 변화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출발을 경북에서 또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